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라는 책의 해설을 위하여 만든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12단원입니다. 연도중 퇴사자에 대한 퇴직정산권입니다. 연도중 퇴사자가 있을 경우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퇴직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자에 대해서도 하셔야 합니다. 퇴직정산은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기납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납부보험료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1개월 근보료, 여기에 다시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면 1개월 요양보험료가 나오겠죠. 사례를 두 개 보여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해당 연도에 입사, 해당 연도에 퇴사, 또 하나는 전년도에 입사, 해당 연도 3월 퇴사 사례입니다. 3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전년도 보험료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는 퇴직정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정산 사례 1번 보시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2021년 3월 10일 날 입사하셔가지고 9월 28일 날 마지막 근무일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과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퇴직정산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대비 기납부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기납부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매월 7만원씩 해서 42만원을 낸 금액이 기납부보험료고요. 이 7만원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근로계약을 할 당시에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급식비가 한 14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4만원에 대해서 0.343%, 3.43%를 하게 되면 약 한 7만원 정도 되는데요. 뭐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구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수월액을 구하셔야 돼요. 보수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연도에 보수총액 나누기 근무월수 이렇게 하는 거죠. 3월달은 이분이 3월 1일부터 입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월은 제외하는데 보수월액을 계산할 때는 이 3월달도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도 이제 이렇게 보수가 지급된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 보수총액 나누기 근무월수 하시고요. 이게 보수월액 나오면 이제 보험료율을 곱해서 1개월 건강보험료 추출하시고, 그러면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 연도 납부했어야 할 근보료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납부월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위에서는 이제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3월은 빠지고 납부월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략 이제 이런 메커니즘인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분이 납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떨지 부분은 한번 이 근로자가 근보료를 7만원을 내게 됐는데 그 신고한 금액이 기본급과 급식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에까지 합치게 되면 실제로는 좀 더 근보료를 많이 냈어야 됐다. 이런 그림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결국 납부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굳이 계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 사례를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수월액은 15247이죠. 이거는 급식비 중에 10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3월까지 넣어가지고 7개월로 나누면 217만 8,142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1개월 건강보험료는 3.43%를 곱하면 약 74,000원이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근보료는 7만원을 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이제
납부 정산을 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이시죠? 건강보험료 정산하게 되면 74710 곱하기 기납부보험료 하게 되면 28,260원을 추가 납부함으로써 정산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보료에 대해서 11.52%입니다. 근보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48,000원을 내야 되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된다는 얘기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 납부하는 식으로 정산하도록 메커니즘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례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례 2번은 2021년 2월 25일 날 퇴직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이제 2020년 3월 10일에 입사를 했죠. 전년도에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4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되면 4월이 되면 우리가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3월달 이제 2021년 3월달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그것이 정산이 되고, 그 정산액이 4월달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 분이 이제 2월 25일 날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보수총액에 의한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1년 2월 25일 날 이직일인데 그 전년도 2020년도의 내용을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시간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한 204만원 좀 넘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72,000원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계속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보면 시간의 수동으로 인해서 납부 정산할 그런 사례로 보여지시죠? 네. 그 내용은 결국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납부할 보험료에 기납부 보험료를 차감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2020년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2021년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참작하셔가지고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정산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수월액은 439만 4천원이고 이것을 2개월로 나누면 219만 7천원이고요.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곱하면 7만 5천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11.52%, 장기요양 보험료를 곱하면 8,681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75357에다가 기납부보험료 해서 6,714원이 추가 납부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 기본급이 올랐는데요. 기본급이 올랐는데 건강보험료는 종전에 신고해 놓은 대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기본급 오른 내용하고 시간의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급여 액수가 많이 변하게 되면 이 보수총액 신고, 변경 신고서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이상으로 사례 1, 2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무 일수에 비례한 일할 계산을 합니다.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 사에 보면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보퇴직정산과 같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기납부 보험료를 차감하는 식으로 정산합니다. 입사 시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한 보수액과 실제 지급한 보수액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산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상에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을 잘 적어야 합니다. 보수는 비과세 항목이니까 비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적어야 되고요. 국세청 신고자료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정산을 하므로 건강보험 연간보수총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12단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